아, 안녕하세요. 여름이면 제가 사는 저는 이제 미국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그렇게 도시만 아파트가 있지, 저는 이제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이면은 이 잔디 깎는 소리, 기계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이 녹음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제 제 사무실, 집 안에 이제 제 스터디에서 제가 일터라 그러는데 제 집 안에 일터에서 제가 이제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조용하네요. 이제 문제 행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2022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논문에 이제 그 데이터가 뭐였냐면, 제가 이 클래스를 가르치니까 항상 이제 제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그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숙제가 15시간, 20시간을 나가서 교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 반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시작하면, 이제 학교의 그 비헤비어 스페셜리스트가 그러는 것처럼 이 아이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그 주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가. 그러면은 행동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직접 앉아가지고 원투원으로 앉아가지고 아이를 이 뭐 주의력부터 해서, 그다음에 문제 이해력, 읽기 실력, 수학 실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 능력,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언어, 사회성을 다 제가 검사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FBA는 그 정도까지를 안 하고 주로 이제 문제 행동에 하고, 그냥 아이 공부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뭐 성적이나 보고 이 정도지.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 행동에는 제가 언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 학생들을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나가서 학생들이 이제 해가지고 한 명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는 가장 심한 행동, 가장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행동을 가장 힘든 행동 하나를 골라서 그 행동을 주시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가 보이는 모든 행동을 다 하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뭐 어떤 아이는 3가지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10가지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막 20가지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걸 도대체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인가. 예비교사들이 그것부터도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 행동인지 이게 아닌지.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만 문제 행동인가? 교실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만 문제 행동인가? 근데 애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는 이것도 문제 행동인가? 왜냐면 몸은 조용한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아이한테 그 데이터 템플릿을 주거든요. 그 행동에 대한 거를.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모아온 거를 한 10년치를 숙제로 냈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10년치에 아이 한 명당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1000몇 개의 행동들을 제가 이제 그거를 잘 전부 다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어떤 종류의 문제 행동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가 학교 현장에서. 왜냐하면 미국의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많이 그만두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처음에 학교를 진짜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만두는데 거의 한 40% 이상, 50%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5년 안에 학교를 시작했다 그만두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선생님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시끄러운 행동이에요. 그냥 디스럽티브. 그러니까 디스럽션이 뭐예요? 그냥 교실을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지금 한국 아이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행동들을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일반 그 초중고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클래스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감당을 못하고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학교 그냥 교양실로 보내요. 미국은 그렇게 보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감당 못하는 행동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학교 사무실로 이제 보내요. 그러면 학교 사무실로 보내면 학교 사무실이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엔
교무실이 없어요. 교무실이 없고 각자 선생님들이 다 자기 교실에 자기 반을 맡아 있어서 영화를 보면은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대학 아이들 같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기 클래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 시간이면 수학 클래스 가고 영어 시간이면 영어 선생님한테 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이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교무실의 개념이 없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회의할 때는 무슨 학교 도서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죠. 학교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 안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있고 사무실에는 비서가 있죠. 교장 학교 이제 비서같이 그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 그쪽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교 규모가 조금 크면 예, 교감 선생님들이 이제 몇 명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교감 선생님, 두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 문제 행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교감 선생님이. 옛날 우리나라 꼭 학생 주임 같이. 근데 이제 학생 주임들은 막 옛날에 막 패기도 하고 막 그냥 막 훈련도 그랬지만은 이 교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문제행동 있는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냐 어쨌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문제 행동을 다 해서 천 몇 개를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떤 행동이 가장 심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만두고 선생님들이 많이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부족하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되는 숫자보다 그만두는 숫자가 더 많으면 학교에 선생님, 미국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도 미국의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와서 저렇게 반응을 하고 이러면 선생님들은 힘드니까 이제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되면. 학교가 나서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뭐 교무실로 보내가지고 물론 이제 너무 힘든 아이들은 교무실로 보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미국처럼 제도적으로 이 아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감당이 안 되는 아이를 잠시 피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이제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어떤 행동들이 가장 많아서 선생님들이 못 견디냐. 근데 역시 80% 이상의 행동들이 우리 제 학생들이 나가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본 것 중에 80% 이상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 그 소란스러운 행동이에요. 이 수업을 하기가 힘들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니면서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물건 학교 교실에 있는 물건 뭐 뒤에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쓱하니 교실 밖으로 나가죠 아이가. 근데 이제 이 센스가 없는 선생님들은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이가 나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 나갔는지도 몰라요. 애가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애는 이제 애가 나갔으니까 이제 제 학생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아이를. 그래서 보면은 뭐 복도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애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 그래도 알아요. 이제 복도가 조용하니까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건 알아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또 옆에 친구한테 가서 또 말도 시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러는 선생님이 있고 정말로 이게 나이스한 목소리로 괜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저리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제 학생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종류의 행동들이 미국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아마 한국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니까 미국 얘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지금 힘든 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거 학습 태도가 안 돼 있다 그러겠죠. 학습 태도가 안 돼 있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인데도 수업 시간에는 조용하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막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막 저기 있는 친구한테 막 누구야 그러고 이름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막 장난치면서 뭐 던지기도 하고 지우개도 던지고 뭐 종이도 막 찢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이 뭐냐 어른들이 이제 그런 거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지를 줘서 이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설명 들었으니까 문제지 나눠주고 이제 이거 문제 문제가 20가지 2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안 푸는 거죠. 안 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 시켜도 그냥 하지도 않아요. 그죠? 반응이 없어요. 그럼 반응이 없기만 하면 괜찮은데 반응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아,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who cares? 뭐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50% 이상의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 가까운 행동이 천 몇 가지 행동들 중에서 50% 가까운 행동이 뭐냐면 굉장히 과격한 행동인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을 애들이 해요. 그 폭력적인 행동을 다른 아이들한테 하지만은 선생님한테도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있고 심한 경우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지금 그 정도까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선생님이 막 너무 아이들이 심하니까 제가 있었던 그 전에 할 때 옆에 이제 중학교에서 그 특수교사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어떤 애하고 뭐가 이제 뭐 애가 선생님한테 뭐 대들었거나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뭐죠 스카치 테이프 이 케이스가 돌이잖아요. 그걸 애한테 던진 거예요. 이 선생님도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걸 던지는데 그 안에 이 아이의 사촌들 그러니까 3명이 전부 다 피가 연결돼 있는 친척인 아이들이 3명이 있었대요. 이 애 1명과 2명의 아이들이 3명이 달라들어서 이 선생님을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저희 그 학교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벌써 중학교고 고등학교니까 심심치 않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한국도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교육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적인 방법이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그러니까 처벌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고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때요? 전장에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뭐냐면 굉장히 패시브하지만 과격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내준 학과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옆에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혼자 논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지막 2행동은 2개 다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하고 연결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5번째 행동은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사람 스킬이 부족하고 또래 스킬이 부족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동이 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쟤 정말 이상해 하는 행동.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잘 안 하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애들 앞에서 막 코딱지를 후빈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행동만 애들이 으악 하면은 어때요? 이게 수업 분위기가 다 망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지능이 좀 낮다 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막 그런 반응을 하면은 그게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아이들이 막 더 그 앞에서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막 애들은 막 더 막 으악 이러면서 더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동은 이제 이 아이들이 막 땡깡을 부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데 그 폭력이 누구를 향한 폭력이 아니고 아까의 폭력은 누구를 향한 거였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행동 자체가 막 자기를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교실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땡깡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벽을 자기 머리로 치는 것도 자해죠. 아니면 막 자기 몸을 막 꼬집고 막 헐키고 막 이제 막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렇게 하는 행동. 그건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에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가 어휘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특수교육에만 이렇게 펑셔널 비헤이비어 어세스먼트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일반 교실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정말 특수교육에 있는 아이들만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가? 이게 정말 그래서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에 있는 교육 기관에 제가 교육 그 퍼블릭 스쿨에다가 일종의 이 고발하는 식인 거예요. 봐라. 이런 행동들이 실제적으로 특수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조금 과격하기는 해요. 그죠? 좀 이렇게 비정상, 그러니까 일반 놈 아이들의 하는 행동보다, 왜냐면 아까 땡깡 부리는 거, 막 자기 자해하는 거, 그러면은 굉장히 크라이시스잖아요.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숫자가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고 일반 교실에서 훨씬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일반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니다 중고등학교 다 했구나. 제일 문제가 많은데 일반 교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실 안에서도 그러면 통합 교실이니까 장애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장애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통합 교실 안에서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킨 그 대상 아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아이들이 적어서 내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장애가 있으면 무슨 장애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전체 행동을 1000몇 가지의 행동을 제가 애널라이즈를 한 거거든요.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실에 장애가 없는 비장애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제일 많은 80%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수업 방해 행동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쭉 제가 자세하게 행동 한 개 한 개를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학교 교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실 안에서도 이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지금 이 상태로 학교 교육부에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선생님들만이 이제 완전히 갑옷도 없이 전장에 나가 있는 꼴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